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은 칼로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은 음식 많이 찾으세요. 근데 문제는 제로 음식들이 장내 환경이 망가진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많고요. 다이어트 한다고 먹는 닭가슴살, 햄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드시지 말고 진짜 음식으로 요리해서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좀 착각하시는 게 이거 살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탄수화물이에요. 살찔 거라고 생각하는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살이 안 찌고 오히려 건강해지고 개선해주는 그런 탄수화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비만 중에 가장 위험한 비만은 내장 비만인데요. 우리가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면은 염증 덩어리이기 때문에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혈당 조절도 안 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 위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 전 단계, 당화혈색소 수치가 안 좋아지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든지 심지어 뇌에도 문제가 생겨서 자폐가 있는 분들이 이게 더 안 좋아지고 치매가 더 악화되고, 내장 지방이 모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내장 지방이 점점 찌는 습관을 완전히 좀 없애셔야 되고, 이미 내장 지방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셔가지고 내장 지방을 없애셔야 됩니다. 배가 나온 분들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하 지방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내장 지방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 병원 가서 CT를 찍어 보셔야 되는데, 대략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손으로 잡히는 지방은 피하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에는 안 좋은 역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는 좋은 역할만 합니다. 체온을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기에 흉하죠, 피하 지방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피하 지방을 빼고 싶어 하는데 사실 잘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 하셔야지 조금씩 빠집니다. 미용적으로 내가 보기 싫다 그러면은 식단과 운동을, 생활 습관을 잘 하셔서 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거는 내장 지방인데요.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질병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빼셔야 되는데, 감사한 거는 운동과 식단만으로 정말 잘 빠집니다. 잡았을 때 배가 잡히지 않고 안에 딱딱하게 있는 게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좀 감소를 시킬 수 있다. 식단과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빠르게 내장 지방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게 온몸에 살이 다 쪄야 되는데요. 몸 상태가 지방 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몸 상태거나, 아이가 먹으면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예전보다 줄어들고 잘 안 나오게 되고 하다 보면 먹은 음식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 뱃살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배에 내 지방이 잘 쌓이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먹는 음식 자체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을 먹거나 몸에 안 좋은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 먹게 되면은 지방을 빠르게 뱃살에 축적하는 몸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술,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를 끊으라는 이유가 배에 지방이 더 잘 축적되는 몸이 된다. 그리고 더 그게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빠르게 끊어내시고 이 내장 지방을 없애셔야 됩니다. 이걸 냅두게 되면은 우리 몸은 점점 더 안 좋은 상태로 가게 됩니다. 뱃속에 있는 내장 지방의 만성 염증들이 어디로 가서 어떤 병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당뇨도 있고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있고, 이미 이런 병을 가지고 제가 만나뵙는 회원들이 많은데 다 물어보면 병원 가서 운동과 식단 하라고 해서 왔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급격하게 빠르게 좋아지십니다. 뭐 고혈압이신 분들도 있고 고혈당이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대부분 내장 지방이 많은 비만이시기 때문에 빠르게 좀 뱃살을 빼셔야 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스파이크 치지 않게 혈당 곡선을 좀 만만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고 미토콘드리아 건강하게 활성화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식단,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로 하시고, 이것들을 안 좋게 만드는 식단이나 습관들은 다 끊으셔야 됩니다. 복부지방의 최악의 음식은 당인데요. 당 중에서도 가장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설탕, 그다음에 액상과당, 액상과당이 더 안 좋습니다. 간으로 가서 대사하는데 이 간 근처에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하죠. 지방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뱃살이 나오게 되는데, 콜라, 주스 이런 거, 오렌지 주스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착즙 주스 이런 것들도 절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끊으셔야 되고, 설탕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고기 같은 거 드실 때 설탕 많이 넣잖아요. 사실 음식 하실 때 넣고, 이런 거 끊으셔야 되고, 더 안 좋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당이랑 지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 중에서도 제가 오메가3가 있는 지방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 이런 건 좋은 지방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아닌 지방은 안 좋은 지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가짜 지방, 가공 버터, 쇼트닝, 마가린, 이런 걸로 하는 게 빵 만드는 겁니다. 밀가루 넣고 설탕 넣고 가공 버터 넣고 이렇게 해서 빵을 넣어요. 심지어는 식용유 넣고 빵을 만드는데, 이런 빵이나 디저트나 튀김류나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은 지방과 아주 안 좋은 탄수화물이 만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뱃살을 찌게 하는 정말 안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은 칼로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은 음식, 제로 칼로리 음식이라든지 저칼로리 음식을 많이 찾으세요. 그 음식들은 인공 첨가물, 색소, 안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아직 연구 결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이것들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 빠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제로 음식들이 장내 환경이 망가진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많고요. 실험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입맛이 바뀌게 되고, 오히려 더 단 거를 갈망하게 되고, 살이 빠진 이후에도 더 빠르게 요요가 오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살 뺄 때 저는 제로 음식을 가급적이면 먹지 말아라, 건강하게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다, 진짜 음식으로 먹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공된 단백질입니다. 흔히 가공육이죠. 햄 소세지 안 좋은 거 알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먹는 닭가슴살 소세지, 닭가슴살 햄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암을 일으키고 혈관 건강에 안 좋고 지방을 쌓이게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닭가슴살 소세지나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런 것들도 똑같기 때문에 제발 진짜 고기,
그냥 진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사다가 여러분들이 오븐에 조리하시거나 찌거나 굽거나 하셔서 드시는 게 다이어트에도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저거 먹고 잘 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야지. 특히 또 나이가 먹다 보면은 그냥 살만 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드시지 말고 진짜 음식으로 조리해서 요리해서 꼭 드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허거나 아니면 마라탕 같은 게 있는데 채소가 많고 고기가 많다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국물을 하나도 안 드시고 건더기만 건져 먹으면 소스 막 이것저것 찍어 먹지 않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각종 소스와 국물에 들어가 있는 각종 첨가물과 뭐 향미 증진제 막 엄청난 게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이거 드실 바에는 차라리 샤브샤브나 집에서 채소 육수나 고기 육수로 멸치 육수로 만들어낸 걸로 드시거나 하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근감소증이 생기고 있는데 내가 진짜 식품으로는 단백질을 충분히 못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쉐이크나 단백질 제품들을 드셔도 괜찮아요. 물론 내가 장내가 망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근감소증이 더 위험하신 분들은. 근데 일반인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저는 진짜 음식으로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쉐이크 드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쉐이크를 드실 거면 이런 가공식품을 드실 거면 첨가물이 전혀 없는 쉐이크나 첨가물이 전혀 없는 좀 가공식품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잘못 생각하시는 게 샌드위치는 건강한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희 회원분들도 처음에 다이어트 하면은 샌드위치는 괜찮죠? 라고 말씀하시고 각종 채소나 건강한 음식들이 들어가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샌드위치 드시면 혈당 엄청 빠르게 올라갑니다. 샌드위치 절대 건강한 음식 아닙니다. 통밀로 만든 파스타나 뭐 통밀로 만든 뭐 이런 거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통밀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도 많고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밀은 그 밀에 있는 껍질을 다 벗긴 거기 때문에 좋은 효능을 저희가 얻을 수가 없어요. 혈당 측정해보면 알겠지만 엄청 빨리 올라갑니다. 통곡 몸은 겉에가 까슬까슬 하잖아요. 까슬까슬한 통곡물들을 찌거나 볶아서 직접 드셔야 됩니다. 샌드위치나 통밀로 만든 각종 요리들 여러분 드시지 말고 다이어트 하실 때는 진짜 음식들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서 식단을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면서 구운 치킨을 정말 많이 드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구워서 드셔보셨나요? 인공적인 그런 소스를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치킨만 구워서 내주는 마트들이 있어요. 파는 그런 치킨집에서 나오는 것과 전혀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있어서 시켜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괜찮겠지 생각하세요. 구운 닭을 시켜 먹으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도 각종 소스가 이미 다 발라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더 먹고 싶어져요. 포카칩이나 이런 과자 같은 거 감자 과자 같은 거 한 입 두 입 먹으면은 맛을 봤어 괜찮아 하고 내려놓으시던가요? 아니요 과자 봉지 다 비워질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계속 더 먹게 만드는 거거든요. 치킨도 똑같아요 여러분. 직접 집에서 여러분들이 치킨 사서 구워서 드시면은 한 마리 다 못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킨집에서 구운 치킨 사 드시면은 1인 1닭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더 먹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들어가 있는 양념이나 소스나 첨가물들이 우리 장내 환경이나 혈당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닭이 먹고 싶으면은 내가 치킨을 사서 오븐에 구워서 드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악의 조합은 지방이랑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정제탄수화물, 밀가루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액상과당 이런 게 있죠. 안 좋은 지방은 뭐 팜유라든지 인공경화요. 그래서 우리 뒤에 라벨에 이런 거 보이면 드시면 안 되는데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6가 잔뜩 들어가 있는 포도씨유, 까놀라유, 뭐 이런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것들을 다 안 좋은 지방입니다. 얘네를 같이 묶어서 만든 게 빵 종류고 디저트 종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부분의 과자나 대부분의 빵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이어트 하시면서 꼭 피하셔야 되고 불고기라든지 갈비라든지 이런 거는 단백질이 많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불고기나 갈비를 만들 때 지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설탕을 또 집어넣고 소스를 집어넣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의 식욕을 유발할 수 있고 살을 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워서 정말 소금을 살짝 와사비 이런 것들 찍어서 좀 고기를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건강한 지방들도 있어요. 건강한 지방들은 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지방과 안 좋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좀 착각하시는 게 이거 살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탄수화물이에요. 살찔 거라고 생각하는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살이 안 찌고 오히려 건강해지고 개선해주는 그런 탄수화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대표적으로 껍질째 먹는 과일들이 있어요. 블루베리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각종 채소들이 있어요. 양배추, 잎채소들, 브로콜리, 버섯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통곡물이 있습니다. 보리, 귀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씨앗류, 아마씨, 키노아, 치아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콩류가 있습니다. 렌틸콩, 그다음 병아리콩, 서리태콩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탄수화물의 식이섬유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적당량 먹어도 절대로 살이 찌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장내를 건강하게 해주고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해주고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줍니다. 잘 챙겨 드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한 지방인데 대부분 착각하시는 게 지방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계란 노른자를 뭐 벼려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돼지고기 먹을 때 뭐 지방 다 제거하고 소고기 먹을 때 지방 다 제거해서 드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방 적당히 드셔도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면은 그런 지방들은 건강하게 적당히 드셔도 괜찮아요. 대표적으로 또 건강한 지방들을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리면 단일 불포화 지방인 올리브오일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구울 때 기름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구울 일이 있으면은 올리브오일을 사용해 보시고 또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얘네들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계란 후라이 해서 먹잖아요. 그냥 삶은 계란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해서 드시고 스크램블 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건강한 지방 중에 냉압착 들기름, 저온 압착 들기름이 있고요.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맞춰주는 데 있어서 드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한 포화지방인 코코넛 오일이나 그 다음에 뭐 그래스페드 버터, 뭐 목초 사육 버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드시거나 아니면은 요리하실 때 쓰셔서 드셔도 되니까는 다이어트 할 거야, 양 줄일 거야, 그리고 탄수화물 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탄수화물, 그 다음 건강한 단백질, 건강한 지방 조리해서 요리해서 맛있게 드시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실 수 있고 또 다이어트도 아주 맛있게 건강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뭐 이게 조리가 어렵지 않은 게 오븐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냉동 야채를 구매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집에서 야채를 다 손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냉동으로 돼 있는 야채를 사서 냉동 야채를 잔뜩 넣고 굽고요. 고기를 넣어서 구워서 그렇게 먹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릭 요거트를 먹겠다라고 하면 그릭 요거트 그냥 퍼서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 견과류라든지 볶음콩이라든지 아니면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거 넣게 되면은 충분한 식이섬유와 그릭 요거트 자체에 또 단백질이 들어있고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고요. 난 밥 짓기 힘들다. 그러면 요즘에는 또 이렇게 통곡물이나 콩이 들어가 있는 즉석밥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해서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선 조리하기 힘드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다 오븐에 구워져 있는 생선이 전자레인지에 조리만 하면 되는 생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드시면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또 도시락으로 싸가서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는 굶겠어 하지 마시고 잘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3끼를 드시고 중간에 배고프다고 하면은 볶음콩이나 견과류나 뭐 이런 것들 드시면서 하게 되면은 정말 3개월에 8kg에서 12kg까지는 충분히 감량이 가능하고 실제로 저희 회원들 중에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 3개월에 20kg 이상 감량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제가 이렇게 회원들을 다이어트 시켜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정말 6만 킬로가 넘게 빼줬고 지금도 매달마다 10kg 이상 감량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믿으시고 똑같이 이렇게 한번 식단 꼭 해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굶거나 아니면 간헐적 단식 같은 거 하다 오신 분들이 처음에 살이 안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또 호르몬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칼로리가 더 높게 들어오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질 수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내가 이게 살이 잘 빠지고 있는 신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밥을 먹고 나서 식곤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밥 먹고 나서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고 막 이랬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식단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밥때를 놓쳤어요. 좀 공복감이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거나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게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요. 우리 몸이 지방이 잘 쓰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변비가 개선되고 사라지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개운하게 일어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살이 잘 빠지고 있는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장내 미생물 상태가 유익균이 늘어나고 유해균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더 건강해지고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것들의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우리 입맛을 리셋을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양배추만 먹어도 달게 느껴지고 정말 당근도 달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셔야지 꾹꾹 참아가면서 맛있는 거 적게 먹으면서 칼로리 조절하면서 다이어트 하시면 입맛이 절대 리셋이 안 됩니다. 완전히 설탕에 절여져 있고 자극적인 거에 절여져 있으면은 원래 자연에서 주는 단맛, 자연에서 주는 짠맛을 느끼지 못해요.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맹맹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그 음식들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맛있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오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이 잘 빠지고 있고 여러분의 입맛이 리셋되고 있는 신호입니다. 살 잘 빠지고 있을 때 꼭 지키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바로 수면입니다.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게 칼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빠지는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움직임량, 활동량입니다. 그러니까 활동량을 늘려주셔야 되는데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자주 움직이시고 내가 집에 만약 계단이 있다 그럼 계단으로 가는 습관을 들이시고 버스 타고 다닌다 그러면 한정거장 전에, 지하철 타고 다니는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조금 더 걸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계속 들이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근력 운동만 하지 마시고 심폐가 뛰는 심장과 폐를 건강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시고 반대로 유산소 운동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근육을 하체 근육, 등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들을 꼭 같이 하시는 게 이 살 빠지는 속도를 부스팅할 수 있는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짜 음식들로 다이어트 하지 말고 진짜 음식으로 다이어트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음식의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손만 뻗으면은 정말 다이어트하기 쉬운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오리해 보시고요. 직접 원재료를 구매하시고 소금 살짝 사용하시고 후추로 간하시고 훨씬 더 건강하게 더 빠르게 다이어트 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식품인데 오히려 저당이다, 제로 칼로리다, 아니면 이거는 살 빠지는 거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조리하시는 게 훨씬 더 살도 잘 빠질 거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밖에 있는 편안한 다이어트 여러분 선택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여러분 직접 진짜 음식으로 제대로 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셔서 몸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고 활성화해서 여러분의 지방이 타는 몸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서 혈당을 안정화하는 다이어트를 하시고 여러분의 장내 환경을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대 이후가 되면은 예전처럼 굶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양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 굶어서 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굶었는데 옛날처럼 잘 안 빠진다,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을 좀 끊으려고 하세요. 다이어트 하면은 탄수화물은 이루어져 있는데 탄수화물을 끊어버리게 되면은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잘 챙겨 드시면은 3개월이면 10kg 이상은 충분히 감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다이어트 전문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2만여 명의 회원들을 만났고 6만 1000kg 이상의 체지방만 감량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한 30대부터 시작해서 근감소가 시작이 되고요. 30대부터 젊을 때 정말 근육량을 잘 늘리고 운동을 해오신 분들은 좀 이걸 천천히 경험하시게 되겠지만은 20대, 30대 때 단백질을 잘 드시고 그 다음에 근육량을 잘 안 들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40대부터 좀 급격하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방이 찌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근육량, 칼로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노화가 돼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힘이 더 없고 그 다음에 지방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돼서 똑같은 팔이나 다리나 배나 여러 부위에 근육보다는 지방이 더 잘 쌓이는 체질이 됐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호르몬 구성 자체도 스트레스 호르몬에도 굉장히 취약해지고 또 여러 호르몬들이 지방이 잘 찌는 체질 자체로 좀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40대 이후부터는 그런 거를 체감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빠르게 체감하게 됩니다. 40대 이후가 되면은 예전처럼 굶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양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칼로리를 줄이거나 아니면 굶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도 센터에서 회원분들 만나보면은 대부분이 양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굶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굶어도 단 1kg도 안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굶어서 잘 빠지는데 몸의 체형이 전혀 예쁘게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건강이 악화돼서 정말 탈모가 일어난다거나 손발톱이 빠진다거나 그리고 정말 원치 않는 부위에 살만 빠지는 정말 안 좋은 체형이 되는 결과가 있는 거죠. 두 부류의 분들 모두 다 똑같이 하셔야 되는 게 오히려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탄수화물 잘 드셔야 되고 단백질 잘 드시고 건강한 지방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좋은 수면 습관 그 다음에 또 좋은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셔야지 그게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가장 건강하게 40대 이후에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센터에서 땀복을 입고 운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운동을 하면 땀이 잘 나거든요. 근데 땀복을 입으면 땀이 더 잘 나니까는 그리고 이제 1kg 정도 땀을 흘리면 실제로 체중계 올라가면 1kg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살이 빠진 건 줄 알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땀이 흘리는 이유는 살이 빠져서 그 땀 사이에 지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수분으로 돼 있는데 그 수분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 수분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해 주려고 나오는 거지 살을 빼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로 따지면 냉각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땀이 나오는 역할은 체온 조절을 하려고 나오는 거지 이게 지방이 빠져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땀 나오는 게 땀이 잘 나는 게 살이 잘 빠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과학적으로도 굉장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몸에서 지방을 쓴다는 거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정말 간단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도 거의 다 지방을 에너지로 씁니다. 우리는 몸에서 대부분 지방을 에너지로 쓰고요. 좀 힘이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가 많이 쓸 때는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에너지로 잘 끌어다 쓰는 게 중요한데 지방을 에너지로 끌어다 쓰려면은 우리가 중성지방이라는 애를 우리 몸속에
몸속에 있는 중성지방 혹은 우리가 먹은 중성지방이라는 애를 에너지로 끌어다 써야 되는데 얘는 글리세롤이랑 그 다음에 지방산 3개로 붙어 있는데 이거를 끊어내서 이 지방산을 가져다가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우리 몸속에 그 지방 분해 효소가 나와야지 이 지방산들이 끊어지고 이 지방산을 잘 가져다가 에너지로 쓸 수 있는데 우리 몸에 이 지방산을 끊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지방산을 가져다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우리 몸 상태가 돼야지 지방을 잘 끌어다 쓸 수 있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지방산을 가져다가 에너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호르몬이 잘 나오는 상태인 우리 몸의 대사가 건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방산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우리 몸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지 지방을 잘 끌어다 쓰는 몸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굶어서 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몸이 안 예쁘게 빠진다가 첫 번째 얘기하는 거고 굶었는데 옛날처럼 잘 안 빠진다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정말 부작용으로 손발톱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관절이 안 좋거나 또 머리가 빠지거나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20, 30대는 굶어서 빼도 사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은 40대 이후부터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근육량을 지키거나 근육량을 늘리면서 빼는 식습관을 갖고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지 굶어서 빼면은 오히려 우리 대사가 망가지고 몸에 있는 장내 환경이나 호르몬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굶어서 빼시면은 이거는 정말 체중은 잠깐 빠질 수 있을지언정 몸은 다 망가뜨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조금만 먹어도 잘 안 찌고 그 다음에 운동 조금 하면 금방 빠졌다고 하면은 20, 30대 때도 똑같이 계속 굶어서 빼고 다시 찌고 굶어서 빼고 다시 찌고 이걸 반복하신 분들이 몸이 대사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살이 잘 찌는 몸, 지방이 안 타는 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전 굶어서 빼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있는 성호르몬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의 영향인데요. 이것들이 안 나오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어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허벅지나 뭐 엉덩이 쪽에 살이 많이 찐다고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나 엉덩이로 가는 호르몬이 안 나오고 다 뱃살로 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분들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서 이제 허벅지나 다른 팔이나 어깨나 등이나 이런 데로 다 살이 골고루 쪘다면은 나이가 들면서 무조건 배꼽 주변에 내장 지방으로 살이 찌는 특징이 있고 이 내장 지방이 사실은 거의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거의 모든 병의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쪽에 살이 찌는 것들은 제거하시거나 살이 안 찌게끔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거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을 좀 끊으려고 하세요. 다이어트 하면은. 근데 사실 이 탄수화물 중에서 탄수화물은 당질이랑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당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게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식이섬유는 잘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다이어트를 도와주고 우리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호르몬을 개선해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인데 탄수화물을 끊어버리게 되면은 이 식이섬유도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통곡물이 있을 수 있고 뭐 과일이 있을 수 있고 채소가 있을 수 있고 뭐 견과류도 있고 콩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챙겨 드셔야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살 뺀다고 고기를 끊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고기는 단백질을 합성해주고 안에 있는 돼지고기 같은 비타민 B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소고기 같은 경우는 근육을 합성해줄 수 있는 많은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각종 고기들을 오히려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드시면 좀 고기에 지방이 있더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씹는 거 귀찮아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꼭 부드러운 고기더라도 사셔서 드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착각하시는 게 지방인데요. 지방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것 같다,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나쁜 지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쇼트닝이나 마가린 같은 인공 지방들, 그 다음에 뭐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씨앗 기름들 이런 지방들은 피하셔야 하지만은 우리 몸에 좋은 건강한 지방들, 계란 노른자나 아니면 견과류에 있는 지방, 그 다음에 오메가3가 풍부한 뭐 생선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냉합착 들기름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지방, 그리고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데는 단일 불포화 지방 이런 건강한 지방들은 오히려 챙겨 드시는 게 우리가 호르몬을 정상화하고 대사를 개선하고 장내 환경 개선하는데 정말 좋기 때문에 꼭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는 좀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샐러드를 자주 먹잖아요. 근데 나는 생채소를 못 드시는 분,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찌거나 아니면 굽거나 볶아서 사실 드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여기 채소에다가 콩을 삶아서 넣으시거나 그 다음에 또 각종 견과류를 또 넣으시거나 그리고 각종 통곡물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밥처럼 해서 넣으시면은 아주 좋은 훌륭한 또 샐러드가 돼서 드실 수 있고 나는 밥으로 반찬이랑 같이 식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백미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당도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요. 그래서 백미 대신 현미를 많이 쓰시는데 현미도 사실은 100g의 식이섬유가 2, 3g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100g당 식이섬유가 10g 이상 들어있는 게 귀리라든지 보리라든지 파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곡물들을 사용하셔서 밥을 지으시고 또 콩류 중에서도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이런 것들은 100g당 식이섬유가 10g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랑 같이 밥을 잘 지어서 각종 나물들
나물들하고 같이 드시는 게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거는 정말 좋고요.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과일을 많이 드시는데 갈아 드시면 식이섬유를 다 끊어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갈거나 착즙하시면 식이섬유를 전혀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착즙하지 마시고 또 갈아 드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껍질째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식이섬유를 제일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껍질에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많고 식이섬유도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에 좋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뭐 사과 껍질째 드시거나 아니면 블루베리라든지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과일들이 있으면은 잘 드시면은 식이섬유를 잘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을 잘 섭취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은 뭐 생선, 고등어나 뭐 삼치나 꽁치 같은 데는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100g 먹으면 단백질이 한 20g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꼭 생선을 주 2, 3회 정도는 드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고기나 닭고기나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나 이런 고기 종류들 역시 100g당 단백질이 20g, 25g, 뭐 30g까지 들어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드시면 충분히 건강하게 단백질도 잘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때 이야기했던 콩 같은 경우는 단백질도 100g당 한 10g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콩류도 같이 식물성으로 드시면 좋고 또 식물성 단백질 두부가 있죠. 두부도 활용해서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조리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이런 지방을 쓰셔서 조리해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게 건강하게 식단을 잘 드시면서도 각종 좋은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을 잘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는 10kg 이상 감량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10kg 이상 감량하는 카운팅을 해보니까는 4,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게 10kg 감량하는데 6개월, 7개월 걸린 게 아니고 거의 다 3개월 이내에 10kg 감량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꼭 지켰던 것들이 식이섬유 잘 챙겨 먹고 건강한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잘 챙겨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챙겨 드시면은 3개월이면 10kg 이상은 충분히 감량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사실 운동을 정말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운동은 즐기시는데 식단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나는 건강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건강 지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안 좋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젊었을 때는 운동하고 잘 먹고 체중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사 상태나 이런 기초대사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면서 호르몬이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먹어도 나이가 먹으면 살이 더 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찌는 살이 배로 많이 가다 보니까는 아마 등산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 수영 열심히 하고 이런 어르신들 중에서 배가 나오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었다고 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운동하면은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거지. 저는 꼭 식단도 같이 병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안타까운 거는 나이 들면은 뼈나 관절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잘 한다 했더라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 넘어지거나 삐끗하게 되면 한 번 잘 다치게 되고, 다치면 또 이게 정상화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내가 좀 운동도 잘하는 것 같아, 살도 좀 빠진 것 같아, 좀 건강해진 것 같아 해서 회원분들 중에 최근에 이제 마라톤이 많잖아요. 나가는 마라톤, 뭐 5km 마라톤, 10km 마라톤, 저게 나가고 싶다, 나도 내 인생에서 저거 한번 하고 싶다 했는데, 저는 그거 진짜 말리는 게, 그렇게 마라톤 나가고 나서 무릎 관절, 그 다음에 고관절 이런 데 나가서 정말 이런 데가 고장나서 진짜 2, 3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꼭 하고 싶다고 그렇게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거나 그러면은 관절이나 뼈나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저는 운동은 적당히 하시고 꼭 식단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운동은 사실은 우리 심폐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이랑 그 다음에 근육을 만들어주는 근력 운동인데요. 이 두 가지를 꼭 병행하셔야지 운동은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4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걷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 걷기가 소용이 없는 이유가 우리 심장이 뛰지 않고 우리 폐가 활동하지 않으면은 사실 굉장히 소용이 없는 운동이 아닌 노동이 되는데요. 운동이 되게 하려면은 우리가 약간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그 다음에 숨이 헐떡헐떡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딱 존투 정도까지만 가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걸 전문용어로 존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랑 대화가 아주 살짝만 가능한 정도로 빨리 걷거나 살짝 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또 슬로우 조깅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깅을 하시거나 아니면 빨리 걷기로 옆 사람이랑 대화가 살짝 불가능한 정도, 이 정도로 하시면 여러분 심장이랑 폐가 건강해진다는 존투 운동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인데,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드실수록 꼭 해주셔야 되는 게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우리 허벅지랑 엉덩이의 근육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반대로 허벅지랑 엉덩이의 근육을 만들어주시고 허벅지랑 엉덩이에 자극이 올 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신다 하는 분들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런지 같은 운동들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집에서 운동을 하겠다, 나는 헬스장 같은 데 가는 게 무섭다 혹은 갈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계단 운동이라도 하셔서 허벅지랑 엉덩이에 충분히 자극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 운동을 하셔서 숨도 헐떡이고 그 다음에 하체도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인데요. 사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워하시거든요. 어디 다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마저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별게 아니고 심박수를 최대 심박수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정말 찬 상태 여기까지 만들어줬다가요 다시 쉬어요. 천천히 걷거나 천천히 운동을 하다가 다시 숨이 좀 정상화되면 다시 최대까지 올려주고 또 다시 정상화시키고 최대까지 올려주고 이거를 3번에서 5번 정도만 반복하셔도 우리 심장과 폐가 아까 존투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방이 연소되기 때문에 저는 흔히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하는 존투 운동, 그 다음에 근력 운동, 특히 하체 근력 운동, 그리고 인터벌 트레이닝까지 꼭 같이 운동을 하시면은 우리가 몸도 건강해지고 지방도 더 잘 태울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꼭 하셔야 되는 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운동, 식단을 다 하셔도 이거를 안 하시면 완전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우리가 운동이랑 식단하는 거를 효과를 보려면은 적어도 하루에 7시간 이상 8시간까지는 수면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운동하고 식단하는 거를 효과를 보실 수 있지 난 살이 안 빠져 라고 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잠을 안 주무십니다. 혹은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래서 사실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는 분들은 어떻게든 자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꼭 한번 지켜보세요. 첫 번째는 낮에 햇빛을 보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시간에 햇빛을 보는 거고요. 이게 안 되시면은 낮에 점심 식사 이후에 15분 정도 햇빛을 보는 건데 햇빛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비타민 D를 합성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세로토닌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 합성한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형이 돼서 우리 잠을 잘 잘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충분한 햇빛을 보지 않게 되면은 세로토닌 합성이 안 되게 되고 밤에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또 세로토닌이 하는 역할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줘요. 우리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주기 때문에 첫 번째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햇빛을 보셔라. 햇빛을 많이 보면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밤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밤에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 형광등, 핸드폰, 노트북, TV에 다 블루라이트가 나오거든요. 이것들을 차단하시고 노란등으로 바꾸시고 핸드폰도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로 작동하시고 최대한 블루라이트를 끊으시면은 잠자기 전에 한 2-3시간 전이라도 끊으시면은 잠자는데 훨씬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막 도파민이 나오는 릴스나 쇼츠를 막 보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피하셔서 심신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 잠을 잘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을 잘 자야지 우리 살이 잘 빠진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진다. 뇌도 맑아지고 우리 치매나 자폐나 ADHD 같은 것들도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습관이 물입니다. 생각보다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야 되고 귀찮고 물 마시는 것 자체가 비리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물은 꼭 드셔야 됩니다. 물 하루에 우리 2리터 먹어라 라고 하는데 저는 체중 25kg당 1리터 정도는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틈틈이 자주 드시는 게 좋고요. 몰아서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텀블러가 있으신 분들은 텀블러에다가 500ml, 600ml 있는 텀블러에다가 하루에 4번, 5번 채워서 드시면 되고 나는 물을 사서 드시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500ml짜리 사서 혹은 1리터짜리 사서 들고 다니시면서 꼭 채우셔서 자주 드시면은 우리가 피부도 건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장내 환경에도 좋고 인슐린 저항성에도 좋고 혈당 스파이크를 치는데도 우리가 그리고 가짜 배고픔을 이기는데도 물이 해주는 역할이 정말 많기 때문에 꼭 틈틈이 물을 드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과 별개로 자주 움직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시간 하루에 운동하시는데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1시간 운동하는 시간 제외하고 완전히 다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앉아있기만 하고 누워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거의 칼로리를 태우지 않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요. 1시간에 5분 혹은 10분씩 움직이는 분들과 그 다음에 하루에 1시간 앉아있었는데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분들이랑 누가 더 잘 살 빠지는지 연구한 결과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1시간 운동한 분들보다 오히려 1시간에 5분씩 10분씩 자주 움직이신 분들이 살이 훨씬 더 잘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건강적인 개념에서도 훨씬 더 잘 빠지기 때문에 제가 6,000보 이상 움직여달라 7,000보 이상 움직여달라 회원분들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게 운동 시간에 운동해라 뛰어라 걸어라가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1시간 정도 앉아 있었으면은 화장실을 갔다 오든 물을 마시러 가든 해서 잠깐씩이라도 꼭 움직여줘라 이 말씀입니다. 40대 이후가 되셔서 다이어트를 포기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왜냐하면 20대처럼 노력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운동으로 막 빼려고 하는데 너무 곤욕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40대 이후부터는 20대, 30대보다 더 똑똑하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 고지혈증, 당화혈색소 수치가 안 좋게 나오고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저희 회원분들 중에 정말 많으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돼서 오시는 게 50대, 60대 때 많이 오세요. 심지어 40대 때도 많이 오시는데 지금 40대 때 관리를 잘 해두셔야
드셔야지 여기까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로 잘 챙겨 드시고 잘 운동하시고 하셔서 여러분들의 몸을 지방이 잘 타는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바꾸는 세팅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잘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적게 먹다가 오히려 몸을 망쳐버리니까 40대부터는 적게 먹고 굶으면서 제발 살 빼려고 하지 마시고 꼭 잘 드시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그다음 물 잘 드시고 그다음 잘 움직이시면서 스트레스 조절하시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0대 이상 회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이분들이 포기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무작정 굶거나 적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몸이 안 예뻐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적당히 적게 먹고 난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1kg도 안 빠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40대 이후가 되신 분들 꼭 좋은 식이섬유, 그다음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충분히 드시면서 새끼 잘 챙겨 드시면서 다이어트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뭐 견과류라든지 볶음콩이라든지 이런 것들 드시면서 계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당근 스틱, 오이 스틱 같은 야채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간식을 잘 챙겨 드시면서 잘 먹는 다이어트를 하셔서 호르몬을 개선하시고 대사를 개선하시고 그다음에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시면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 꼭 하셔서 여러분들 심폐를 건강하게 근육을 또 건강하게 만드셔서 근감소가 오는 40대가 아니라 오히려 근육을 유지하거나 근육을 늘리는 40대를 꼭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정말 미친 듯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찌지?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우리 몸의 호르몬 상태가 계속 당기는 상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기는 거지 여러분이 의지가 없어서 아니거든요. 먹는 것에서 나오는 도파민을 줄이셔야 되는데 이거는 먹을 때 분비가 되니까 잊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약처럼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먼저 뇌를 세팅해라 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연예인 모습을 또 상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살이 빠졌을 때 내 살 빠진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살이 잘 찌고 또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 특징이 있는데요. 나는 저주받았어. 이렇게 사실 되게 부정적으로 또 많이 생각하시고 다이어트를 시작해도 실패하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마인드 세팅부터 나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내가 마지막 다이어트 정말 나는 정상인으로 혹은 날씬하게 난 갈 거다라고 마인드를 세팅하시는 게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살이 안 빠지는 분들 특징이 잠을 잘 안 자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살이 안 빠지는 회원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오히려 잘 안 자는 분들. 두 번째는 제가 잘 드셔라 얘기하는데 끝까지 제 말을 안 믿고 적게 먹어야지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적게 드세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 초절전 모드가 돼가지고 전혀 지방을 연소하지 않는 몸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하루에 1000칼로리도 안 드시는데 살이 전혀 안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잘 드셔서 살이 잠깐은 찌더라도 몸의 대사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살이 잘 빠지는 몸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미 안 빠지는 몸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살이 전혀 안 빠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데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간식을 먹고 그냥 한 입만 먹어야지 하는데 더 먹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이 잘 찌지?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우리 몸의 호르몬 상태, 장내 환경 상태가 그런 것들을 계속 당기는 상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기는 거지 여러분이 의지가 없어서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나는 의지가 없어서 안 되나 봐 이렇게 의지 탓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모든 식습관과 생활습관과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우리 호르몬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의지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식습관, 생활습관 여러 가지 마인드 여러분들이 개선하셔가지고 충분히 살을 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시려면 제가 의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살찌는 분들의 특징이 도파민이 아주 단 음식 혹은 자극적인 음식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단 음식을 먹거나 먹는 상상만 해도 혹은 배달 어플을 켜기만 해도 이미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기쁘죠. 입에 혀에 닿는 순간, 씹는 순간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건요, 먹는 거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해도 나오고요. 심지어 바둑 장기 같은 게임을 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즐거운 일, 기쁜 일을 하면 그리고 성취를 하면은 나오는 게 도파민인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건데 우리 삶에 이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맛있는 거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세팅을 바꾸셔야 됩니다. 먹는 것에서 나오는 도파민을 줄이셔야 되는데 이거는 먹을 때 분비가 되니까 잊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마약처럼 마치 중독된 것처럼 처음에는 좀 의지적으로 하루 이틀 좀 끊으시면은 이게 나중엔 조금 덜 생각나게 돼요. 한마디 도파민 경로가 한 8차선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끊게 되면은 6차선, 4차선, 3차선 줄어들고 나중에 정말 오솔길처럼 도파민 경로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좀 줄어드는 게
게 필요하다. 그리고 줄어든 도파민 경로를 다른 것들, 내가 운동하는 거, 그다음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혹은 내가 책 읽는 거, 운동이 취미가 되면 정말 좋겠죠. 이런 것들로 도파민 경로를 활성화해 놓으면 생각보다 맛있는 걸로 도파민 경로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3일만 그리고 일주일만 조금 의지적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먼저 뇌를 세팅해라 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나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아. 혹은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내가 살 빠진 모습을 상상하는 게 아니고 연예인 모습을 또 상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살이 빠졌을 때 내 살 빠진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 빠지고 내가 예쁜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 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하시는 분들이 살을 잘 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이 살 빠진 모습을 지금부터 상상하시고 이 상상하는 거를 외쳐도 되고요. 목표로 써놓고 붙여놔도 되고 자주 보이는 곳에. 그리고 이거를 자주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살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단 거를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들을 안 먹게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자주 상상할수록 우리가 건강한 식품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먹은 것들, 운동한 것들을 기록하게 되면은 이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살이 잘 빠지게 됩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감사일기라는 걸 쓰게 되는데 하루 동안 이렇게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의 호르몬이 굉장히 좋게 되고 살 빠지는 몸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 세팅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상상하고 일기도 써보시고 한 번 더 움직여보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그 마음만 갖지 마시고 운동하러 가시는 겁니다. 운동장도 한 바퀴 걸어보시고 일부에서 말했던 햇빛 보는 것도 하루 나가시고 그 다음 걷기도 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 우리가 음식으로만 찾았던 도파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점 좁아지게 되고 다른 즐거운 것들로 도파민을 찾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갈 가능성이 엄청 높아집니다. 네,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처음에 오자마자 안 될 거야. 제가 되겠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와봤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 회원분들한테 저희가 강조하는 게 이렇게 마인드셋을 해봐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톡으로 말씀드리고 만나서 미팅으로 이야기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 마인드를 바꾸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그렇게 마인드가 바뀌신 분들이 식단도 자연스럽게 같이 바뀌시고 살도 잘 빠지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30kg 빼신 분들, 20kg 뺏는 분들 후기를 봤는데 그 후기에 제일 많이 써있는 말이 제가 몸만 건강해진 게 아니라 제 정신이 건강해졌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이어트 살을 빼니까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후기들이 정말 많아요. 우울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이 저희랑 같이 운동하시면서 제가 우울함에 빠져서 살고 있다가 이렇게 살을 빼고 건강해지고 이제는 그 우울함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강한 마인드 세팅만으로도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을 받고 또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도 금방 요요 오겠지 끝나겠지가 아니라 이 건강한 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배고픔 레벨인데요. 완전한 배고픔 상태로 갔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배고픔 상태로 갔을 때 통곡물이라든지 콩류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배고픔 레벨이 완전히 떨어져서 허기가 진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 떡볶이 먹고 싶어지고요. 자극적인 음식이 먹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 레벨을 0까지 가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도 이건데요. 만난 회원분들 중에서 저는 굶어서 빼볼게요 라고 해서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실패하십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배고픔 레벨이 0까지 가면은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뇌가. 저는 배고픔 레벨이 적어도 한 20%에 30% 정도 왔을 때 건강한 걸 챙겨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부름 레벨이 100까지, 완전히 배부른 상태까지 먹지 말고 한 70, 80 정도까지만 배부른 상태로 드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이어트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20, 30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건강한 간식을 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방울토마토도 있고 야채 스틱도 있고 계란도 있고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 같은 것들도 있고 콩 볶은 것들도 있고 계속 채워주셔서 오히려 한 20, 30 정도까지 배고팠다가 그다음 이 70, 80 정도까지 배불렀다가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요요가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좀 습관을 들이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사실 일본의 박사님이 이걸로 노벨상도 받으셨고 또 우리 오토파지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새롭게 재생되고 합성되고 하는 것들이 되는 게 정확한 개념이 맞고 그렇게 하는 게 몸에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 개념을 듣고 나서 저에게도 적용해봤고 회원에게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단식 시간이 길어지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회원분들한테 시켰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이 돌아가서 다른 음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단식 시간을 16시간 16대 8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16시간 이후에 먹을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16시간 이후에 마음껏 드십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살이 찌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몸은 오히려 망가지게 됩니다.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시고 8시간 동안도 제가 말씀드린 건강한 식단으로 하실 수 있다면은 간헐적 단식이 정말 좋고 오히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실 수 있냐 이거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내 식욕을 내가 참을 수 없다. 그게 여러분의 의지 탓이 아니고 아직 여러분 세팅이 안 된 거예요. 처음 시작하셔야 되는 건 12대 12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12대 12는 자기 전에 3, 4시간 전에 아무것도 안 먹고 7시간, 8시간 주무시고 나서 1시간 뒤에 드시면은 자연스럽게 12대 12, 12시간 동안 먹고 12시간 동안 안 먹는 게 됩니다. 이렇게 12대 12 정도 하시고 나서 뇌가 어느 정도 이제 배고픔에 익숙해졌어. 한마디로 먹지 않아도 내가 예민해지지 않는 것 같아. 이게 건강한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늘려보는 겁니다. 13시간, 14시간, 15시간.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실패하는 이유가 본인의 의지를 착각하고 그리고 그게 내 의지 탓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애초에 굉장히 고난이도의 시기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요요가 오는 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끝! 그럼 이제 맛있는 거 먹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때 먹었던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는 더 이상 먹기 싫어. 그리고 그날부터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를 드시기 시작해요. 햄버거, 치킨, 피자, 감자탕, 마라탕 마음껏 드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다음 날부터 살이 찌지 않습니다. 너무 건강한 몸으로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찌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한 달,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그대로 체중이 유지가 되세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제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됐나 봐. 요요가 안 오나 봐. 일주일이나 한 달 혹은 2주가 지나고 나서부터 1kg, 1kg씩 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체중계 올라가면 3kg 쪄 있고 5kg 쪄 있고 나 3kg, 5kg 정도는 다시 금방 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부터는 먹는 거를 끊으시고 다시 다이어트 식단을 드셔야 되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괴롭게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요가 오는 분들 특징이요. 다이어트 자체를 괴롭게 하세요. 다이어트는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되셔야 돼요. 즐거운 운동을 찾으시고 즐거운 생활 습관을 찾으시고 즐거운 식단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해서 드시는 거를 습관을 들이셔서 나 이 정도면은 다이어트 끝나도 계속 먹을 수 있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요가 오지 않으세요. 왜? 끝나고도 걔네들이 계속 드시거든요. 근데 전혀 요리를 하지 않고 가공식품 위주로 닭가슴살, 소세지 이런 것들 위주로 식단 하시는 분들 야채 막 꾸역꾸역 드시고 이런 것들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거의 끝나고 나서 요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하실 때 그런 제품들 위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드시기 힘든 거 억지로 하는 식단들 위주로 다이어트 하지 말고 꼭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셔서 드시거나 아니면 직접 도시락을 싸서 드시거나 이렇게 꼭 진짜 음식들로 다이어트를 해보셔라. 그리고 건강한 요리들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정말 맛있는 요리들을 해보셔라. 그러면은 다이어트 기간 중에도 정말 즐겁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고 끝나고 나서도 나는 이것들은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 하는 나만의 다이어트 레시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만의 다이어트 음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변화거든요. 저는 저녁 식사 이후에도 제가 자기 전까지는 최대한 공복을 좀 유지하시고 주무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로 다이어트가 심각하신 분들은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는 저녁에도 간식을 드시라고 해요. 어떤 간식을 드시라고 하냐면은 견과류라든지 볶은 콩이라든지 그릭 요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완전한 배고픈 레벨이 0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다른 거 찾게 되거든요. 배달 어플 키게 되고 저녁 식사를 먹고 나서 자기 전까지도 그 사이에도 내가 못 참겠다? 그러면 차라리 견과류나 볶은 콩이나 계란이나 아니면 그릭 요거트나 야채 스틱이나 방울토마토나 이런 거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통곡물이나 콩류나 이런 것들로 밥을 지어 먹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들 잘 챙겨 먹고 건강한 단백질, 건강한 지방 먹어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직장 생활에서 할 수가 없다. 혹은 이렇게 챙겨 먹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밖에서 사 먹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팁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밖에서 외식할 때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야채를 먹는 겁니다. 샐러드를 드시거나 아니면 야채찜을 먹거나 샤브샤브 같은 걸 드시는 거죠. 이 채소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국이나 아니면 찜이나 이런 샐러드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건강한 단백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물찜이나 회나 아니면 고기를 찌거나 볶아 먹거나 이때 중요한 거는 조미료, 합성 첨가물이 최소한으로 들어간 음식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선택하시면은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인데요. 사실 잡곡밥만 나와도 괜찮은데 만약에 흰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한 3분의 1 정도만 드시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식 위주로 먹기 때문에 한식을 먹으면 나물 반찬이 많잖아요. 또 쌈채소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쌈채소가 있는 곳으로 식사를 하러 가시면 너무 좋고요. 우리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외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충분한 단백질, 충분한 식이섬유 이거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설탕이라든지 아니면 정제 탄수화물들 그다음에 나쁜 기름들 오메가6가 많은 기름이라든지 마가린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들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칼로리를 줄이고 적게 먹으면요 하루 종일 배고프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스트레스 속에 노출돼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 챙겨 드시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건강해지고 지방이 잘 쓰는 몸이 되시면은 몸의 지방을 에너지로 꺼내 써기 때문에 생각보다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되시면 간헐적 단식 시간 늘리셔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잘 드시면서 건강한 몸으로 먼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세팅을 하셔서 좋은 것들을 상상하시고 건강한 살 빠진 모습들을 상상하시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감사한 것들 일기로 작성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즉시 행동하시면은 살이 빠지게 될 거고 놀랍도록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몸이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는 거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